지금 집이 10년 뒤 당신을 지켜줄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될지 아시나요? 많은 시니어의 노후는 집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주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지금 이 집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 집만 있으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한국 시니어에게 집은 노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아파트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계단이 이제는 매일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려 해도 집 앞 언덕길부터가 난관입니다. 가까운 병원은 차로 20분 거리, 시장은 더 멉니다. 분명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재계약 때마다 치솟는 월세, 보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자녀와 함께 살 줄 알았는데 요즘 시대엔 각자의 삶을 지키기도 바쁩니다. 이런 현실이 낯설지 않으시죠? 집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나를 눌러버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집과 동네가 내 몸보다 먼저 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거 전략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까지 가속화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집과 건강, 돈, 관계, 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집에 살면 의료비와 시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주거비가 높으면 아무리 연금을 받아도 통장에서 줄줄 새어나갑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건강과 돈과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집의 불편함은 노후 전체의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집을 바꾸지 않더라도 거주 전략을 점검하지 않으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의료 접근성 점검입니다. 큰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동네 병원은요? 약국은 가까운가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나요? 젊을 때는 병원이 가끔 가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앞으로 병원은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정기 검진,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병원이 멀어지면 우리는 건강보다 거리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 가는 것 자체를 미루게 되죠. 두 번째 전략은 생활 인프라 체크입니다. 시장, 마트, 은행, 공공시설까지 실제로 걸어가 보셨나요? 지도상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계단은 몇 개나 되나요? 언덕은 얼마나 가파른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시간은 충분한가요? 집값이 아니라 몸이 버틸 수 있는 동네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주 전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거비 다이어트입니다.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나 예상 소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집 유지비를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까지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되시나요? 만약 집 때문에 매달 통장이 비어가는 구조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지방이나 근교로의 이동, 보증금 조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관리 가능한 집, 무장의 집입니다. 너무 큰 집은 청소도, 난방도, 관리도 버겁습니다. 큰 집이 주는 외로움은 사람을 더 집 안으로 가둡니다. 계단, 높은 문턱, 미끄러운 화장실, 이런 작은 위험 요소들이 노년에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집을 옮기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집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사람과 활동이 이어지는 집입니다. 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공원, 동호회 모임 장소가 얼마나 가까운가요? 집 안에서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집 밖으로 한 발 나가고 싶어지는 동네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 쉽지 않으면 하루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동네 슈퍼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공원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눈인사를 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일터나 봉사처가 있다면 어떨까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있다면요? 관계와 일이 있는 동네는 약간 불편해도 결국 노후를 지탱해 줍니다. 외로움을 막아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존재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동네의 진짜 조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5가지 거주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 접근성을 점검하세요. 둘째, 생활 인프라를 체크하세요. 셋째, 주거비를 다이어트 하세요. 넷째, 관리 가능한 무장의 집으로 만드세요. 다섯째, 관계와 일이 이어지는 동네를 선택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을 당장 팔거나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집을 10년 뒤에 나라는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집과 동네를 걸어보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10년 뒤 거주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당신은 지금 사는 집에서 10년 뒤에도 편안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10년은 집 때문에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집 덕분에 편안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